부산 광역시 영도구. 요란한 소리를 내며 들어오는 트럭에서 벌써 분주함이 느껴진다. 이곳에서는 30년째 주방용 칼을 전문으로 만들고 있다. 작업은 좋은 원재료를 들여오는 것부터 시작이다. 수북히 쌓여 있는 자재들. 오늘도 쉴 틈 없는 하루가 예상된다. 이게 뭔가요? 우리 스텐 강판제, 원자재, 식도도 만들고 과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주문들대로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스테인리스는 녹이 쉽게 생기지 않고 가열에도 중금속이나 유해 물질이 생기지 않아서 칼이나 주방 식기 등 다양한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칼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다. 먼저 커다란 스테인리스 원판을 칼 모양에 맞게 잘라내야 하는데 그 전에 준비 과정이 또 있다. 큰 원판을 프레스에 들어갈 적당한 크기로 재단하는 것이다. 이 작업을 부지런히 해놔야 하루 생산 물량을 맞추는 데 차질이 없다. 칼을 만드는 작업은 언뜻 보기엔 단순해 보여도 만만치 않은 육체 노동에 속한다. 스테인리스 원판을 들고 나르는 것만 해도 힘이 많이 드는 일이다. 이 철판의 무게는 얼마나 돼요? 한 10kg 정도 돼요. 이 작업 하다 보면 힘이 들어요. 그래 이제 중간중간 하니까 그렇지 계속 하루 종일은 할 수가 없어요. 힘이 들어서. 몸이 힘든 것도 있지만 작업자는 늘 정신적으로도 긴장 상태다. 시작부터 끝까지 날카로운 쇳덩이와 씨름해야 하기 때문이다. 칼처럼 날카로운 스테인리스 모서리는 작업자를 위협한다. 자칫 방심했다간 쇠 모서리에 베이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칼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작업자는 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프레스 작업을 할 때는 특히 더 온 신경을 곤두세운다. 말 그대로 프레스이기 때문에 갖다 아차 순간에만 갖다 잘못하면 갖다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갖다 신중을 기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기계 앞에서는 경력도 실력도 과시해서는 안 된다. 조심, 또 조심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길이다. 적당한 크기로 잘린 스테인리스 조각은 다음 공정으로 넘어간다. 철판 뭉치를 옮기는 양동래시 팔에 힘이 잔뜩 들어간다. 이 철판도 좀 무거워요? 우리가 지금 내가 가져다니는 게 한 20kg 정도 돼요. 한번 가져다닐 때. 아, 그렇게 무거워요? 예. 스테인리스가 칼의 모양을 갖추려면 20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쳐야 한다. 그 험난한 여정은 이제 시작이다. 이제 칼 모양을 찍어낼 차례다. 작업자는 일정한 박자에 맞춰서 스테인리스 철판을 넣고 빼는 일을 반복한다. 기계와 사람 손의 박자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때문에 작업자는 기계 앞을 떠날 때까지 한시도 눈과 귀를 뗄 수 없다. 오랜 반복 작업 끝에 칼날의 기본 틀이 갖춰졌다. 식도 같은 경우에는 6,000개 정도, 과도 같은 경우는 8,000개, 10,000개 이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칼의 종류는 약 300여 가지. 어떤 금형 틀에 넣고 찍어내느냐에 따라서 칼의 모양이 결정된다. 과도부터 식칼, 중식도까지 요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소비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생산하는 칼의 종류도 점점 늘어났다. 모양은 제법 그럴듯해졌지만 제대로 된 칼이 되려면 거쳐야 할 작업들이 아직 많다. 다음 단계 열처리 공정으로 이동 중입니다. 열처리를 왜 하나요? 칼의 경도를 높이기 위해서요. 칼은 단단해야 한다. 무르거나 쉽게 부러지면 안 된다. 스테인리스 원자재는 단단하긴 해도 그 자체가 칼이 되기엔 역부족이다.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바로 열처리 공정이다. 원자재를 가열하고 다시 냉각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칼날을 단단하게 하고 사용 시 잘 닳지 않게 만든다. 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칼의 품질이나 수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칼은 레일을 타고 천천히 가마 속으로 들어간다. 약 4시간 동안 뜨거운 가마를 통과하면서 단단한 칼이 되기 위한 인내의 시간을 견딘다. 스테인리스의 온도 변화를 주면 철의 성질이 변하면서 재질이 강해진다. 가마 속으로 들어간 스테인리스 칼은 1010도의 화염 속에서 점점 단단해지기 시작한다. 1010도가 걸리는 구간은 약 한 6m 정도 통과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냉각 좀 1010도에서 급냉이 돼야 돼요. 그 급냉 구간을 통과해서 냉각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약 10m 길이의 가마는 2개의 구간으로 나눠져 있다. 1010도의 뜨거운 구간을 지나면 다시 급격하게 냉각을 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 스테인리스가 원래보다 약 3배 정도 단단해진다. 열처리가 진행되는 동안 작업자는 칼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가열하고 냉각되는 과정에서 칼 모양의 변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전문가의 눈까지 속일 순 없다. 1차 열처리 과정에서 휘어진 칼들은 따로 분류돼서 곧게 펴주는 작업을 한 번 더 거친다. 열처리 작업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녹슬지 않는 칼, 오래 쓸 수 있는 칼을 만들기 위해서 열처리 단계를 세분화시켰다. 이번에는 냉기가 흐르는 가마다. 액체 질소를 투입해 온도가 무려 마이너스 196도까지 내려간다. 급냉을 시키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완전 급냉이죠. 내부와 외부의 온도가 균일해져야 되는 거를 균열 온도라고 하거든요. 그 균열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차가운 액화질소 연기가 틈 사이로 새나온다. 약 30분 후 급냉된 칼을 꺼낸다. 밥을 할 때 뜸을 들여야 찰지고 맛있어지는 것처럼 이런 열처리 과정을 거쳐야만 튼튼하고 강한 칼이 되는 것이다. 진짜 여러 가지 공정을 거치네요. 그냥 뭐 단순하게 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칼이 되질 않습니다. 열처리를 한 칼은 더 선명한 은백색을 띈다. 3배 이상 단단해진 스테인리스는 이제 칼로 만들기에 적합하다. 다시 시작된 하루.
작업자들이 숨가쁜 하루를 보낼 채비를 단단히 한다.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 오늘 작업에 필요한 것을 준비한다. 롤러에 천연 접착제를 바르는 작업자. 그리고 롤러를 굴려가면서 그 위에 뭔가를 묻힌다. 이게 뭔가요? 돌가루요. 아, 돌가루. 이걸로 뭐 하는 건데요? 네, 발바닥이에요. 발바닥 깎아는. 칼을 깎는 거예요, 돌가루로. 광물 중에서도 가장 단단하다고 알려져 있는 금강석 가루인데 이것과 칼을 마찰시켜서 거친 표면을 매끈하게 갈아내는 것이다. 돌가루를 두른 롤러는 곧바로 건조실로 옮겨진다. 얘는 이제 불 켜가지고 말리는데. 얼마나 말려야 되나요? 뭐 한 2시간 불 켜놓으면 돼요. 아, 2시간 정도. 네. 하루 동안 수천 개의 칼을 연마하려면 롤러도 충분히 확보해 놔야 한다. 하루가 멀다고 빠르게 변하는 시대라지만 칼 공장은 30년 전과 지금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 오래된 기계를 다루느라 작업자들은 더 힘을 들인다. 프레스와 열처리 공정을 거친 칼은 아직 표면이 거칠다. 연마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매끄럽고 빛나는 칼로 탈바꿈할 수 있다. 그런데 작업을 시작한 지 몇 분이나 지났을까? 연막이 주위로 까만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른다. 사방으로 퍼지는 먼지와 뜨거운 마찰열은 숨쉬기조차 힘들게 한다. 연기가 많이 나네. 무슨 연기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예, 광작업을 하기 때문에 갖다 여기가 많이 나요. 서로가 칼하고 갖다 빠우하고 마찰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날 수밖에 없어요. 기계는 지칠 줄 모르고 쉴 새 없이 돌아간다. 그 앞에서 작업자는 약 1분 간격으로 칼을 넣고 빼기를 반복한다. 계속되는 반복 노동에 피로감이 더 몰려온다. 인내하고 정성을 들인 만큼 칼은 점차 빛을 내기 시작한다. 칼 한 자루에 들어간 땀과 노력은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이다. 이게 이제 공정하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갖다 기스가 나는 거 있기 때문에 최종 마무리에서 광을 깨끗하게 쳐줘갖고 이제 포장마로 넘어가는 공정이에요. 이 공장에서 하루 생산하는 칼의 개수는 평균 5,000개. 작업량을 맞추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기계가 멈추기 전까진 잠시도 여유를 부릴 틈이 없다. 매일 부딪히는 일상이지만 연기는 여전히 뜨겁고 매캐하다. 다만 불평을 하지 않을 뿐이다. 그런데 작업자를 괴롭게 하는 것이 이건 말고 또 있다. 작업하시는데 안 힘드세요? 힘들고요. 또 뭐가 좀 힘들어요? 시끄러운 기계 소음은 일상적인 대화조차 가로막는다. 또 뭐가 좀 힘들어요? 어떤 점이 힘들어요? 이거 씹는 거요. 이거 있잖아, 이거. 힘든 거. 이거 씹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아, 팔힘이 많이 들어가요? 네. 팔힘이요? 칼을 만드는 작업에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연마를 할 때도 마찬가지. 집게로 꽉 잡아주지 않으면 롤러로 마찰을 시키는 과정에서 칼이 순식간에 튀어나갈 수도 있다. 수천 번의 작업 중 단 한 번만 실수해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손목이 막 잡으라면 힘이 없어요. 네, 다 이게 걷고 기운도 이게 부어가지고 너무 오래 있고 안 나요. 이게. 40년 한 길을 걸어온 숙련공의 손이 거칠고 투박하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오랫동안 한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을 큰 행운이라 여기며 살았다. 그런데 기계가 갑자기 멈춰섰다. 순식간에 벌어진 돌발 상황에 작업자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왜 기계가 멈춘 거예요? 아, 고장이 나가요. 예? 기계가 있죠. 예. 납도가 빠지고요. 다행히 고장의 원인은 빨리 발견됐다. 계속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다.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본다. 내가 뭘 알아. 빠질 때 잠깐만 어떤 게 있잖아. 그걸 봐야지. 기계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하다. 아, 들어간다. 몇십 분 실랑이 끝에 빠졌던 부속품이 제자리를 찾았다. 다시 돌아가는 연막이. 이럴 땐 뿌연 먼지마저 반갑다. 뿌리 같은 게 튀어나올 수도 있고 벨트 같은 게 튀어서 갖다 사람 다칠 수도 있고 합니다. 위험 요소가 많기에 안전사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들. 별일 없이 지나가는 보통 날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다. 값싼 중국 제품이나 수입 제품이 물밀듯 들어오면서 국산 칼 업체들이 많은 타격을 받았다. 대부분 문을 닫거나 인건비가 싼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차별화가 필요했다. 그래서 주목한 것이 칼의 디자인이다. 바로 이곳에서 칼이 화려하게 변신을 한다. 칼에 색을 입히기 위해서는 먼저 한쪽 면 바탕을 흰색으로 칠해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잉크는 모두 인체에 무해한 특수 잉크다. 흰색 잉크가 완전히 마르면 이제 그 위에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린다. 특수 제작된 프린터에 칼을 넣고 도안을 입력하면 칼에 그림이 새겨진다. 생각의 틀을 깨고 칼이 화려하게 재탄생했다. 한쪽에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바로 레이저를 이용해서 무늬를 새기는 것이다. 주방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게 변하고 있어요. 여성의 공간 돼가지고 화려하면은 좀 무섭고 조심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일뿐이라서 될 수 있으면은 요리할 때도 그냥 기분 좋게. 시대의 요구에 맞게 다양하게 변화한 칼. 이런 화려한 발전 뒤에는 뚝심 있게 한자리를 지켜온 사람들의 노고가 깃들어 있다. 흔하디 흔한 칼 한 자루지만 누군가에게 기분 좋은 한 끼를 선물할 수 있는 귀한 것임을 그들의 땀과 정성을 통해 깨닫는다.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면서 칼은 점점 제 모습을 갖춰나간다. 하지만 아직 완벽한 상품은 아니다. 칼을 만드는 공정 중에서 어쩌면 가장 어렵고 힘든 작업이 남아있다. 출고되기 전 칼은 최종적으로 사람 손을 거쳐야 한다. 수작업으로 칼에 날을 세우는 것이다. 우리 칼로서는
날이 생명이기 때문에 최대한 갖다 최고 기술자들이 마지막 공격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최종적으로 칼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 이 공정은 베테랑 작업자들이 맡아서 한다. 그만큼 어렵고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각도를 한 45도 각도에서 해야지 넘어갔다 세우거나 눕히거나 하면은 갖다 칼이 갖다 나를 망가뜨려 보니까 더 역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시 45도 각도로 칼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양쪽 날을 세운다. 조금이라도 삐끗했다가는 날이 망가져서 힘들게 만든 칼을 버려야 될 수도 있다. 잘 갈린 칼은 날을 만졌을 때 손끝에 딱 달라붙는 느낌이 난다. 신문지를 자를 때도 거침없이 나간다. 같은 자세로 오랜 시간 작업에 몰두하는 이들. 어느새 온몸이 점점 굳어져 간다. 하루에 몇 개나 칼 나르세요? 한 2,500개 정도. 손도 아프고 어깨 아프고. 빠르게 돌아가는 연마 기계에 칼을 갖다 대면 순간 손끝에 전해지는 진동도 상당하다. 그 진동을 견디며 힘 조절을 해야만 제대로 칼날을 세울 수 있다. 칼날이 가장 날카롭게 세워지는 공정이기 때문에 작업자는 늘 긴장을 놓을 수 없다. 방심하는 순간 칼은 작업자를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무기로 변신한다. 칼날뿐만 아니라 칼등도 사람이 수작업으로 간다. 연마를 할 땐 손뿐 아니라 무릎에도 힘을 줘야 한다. 이게 뭔가요? 무릎이 대고 하시는 게? 여보야, 예. 박바우야, 다리가 아프게야. 이렇게 하면 안 아프답니까요? 이렇게 덜 아파요. 야. 사방으로 튀는 불꽃. 마찰열 때문에 무릎 위에 놓은 두꺼운 방석도 금방 떨어질 정도다. 두꺼운 방석도 그 정도니 장갑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뜨거워가. 아, 뜨거워서요? 두 겹 이상 껴야 그나마 견딜만하다. 칼이 매끈한 모양새를 갖춰갈수록 작업자의 몸은 시커먼 먼지로 뒤덮인다. (30년) 경력 숙련공의 손길은 빠르고 일정하다. 그의 손끝을 거쳐 칼의 모양이 완성됐다. 오랜 세월에 거쳐 체득한 감각은 기계보다 정확하다. 길었던 하루도 끝이 보인다. 일과의 마무리는 청소로 끝난다. (2주마다) 한 번씩 빼놓지 않고 해야 하는 일, 바로 굴뚝 청소다. 작업장에서 생긴 먼지들이 공장 굴뚝 안에 잔뜩 쌓였다. 철가루와 돌가루가 뒤엉켜 쌓인 먼지. 그런데 이 시커먼 먼지가 싫지만은 않다. 그간 고된 노동의 흔적이자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안 힘드세요? 어쩌게요? 먹고 살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젊은 시절 당장 돈을 벌기 위해 배웠던 기술이 평생 직업이 됐다.
먼지를 뒤집어쓰고 몸이 고단해도 가장 노릇하며 살게 해줬으니 이만하면 고마운 직업이다. 쌓였던 먼지를 털어내는 이들. 무엇보다 온몸 구석구석에 고된 하루의 흔적이 여실히 남았다. 손에 때가 많이 묻으셨어요, 기름때가. 예, 그러니까 예. 먼지가 연기가 여기 파고 들어가 장갑 속에. 파고 내가 장갑 속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손에 장갑 속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일할 땐 전혀 의식하지 못하다가도 퇴근할 때쯤이면 까만 먼지로 그을린 몸이 눈에 들어온다. 칼을 갈고 닦는 데 긴 시간을 보낸 이들. 이제 자신의 몸에 남아있는 먼지를 벗겨낼 차례다. 씻고 가시려고? 씻고 가야 돼 맨날. 아, 여기서요? 예, 머리가 새카매요. 먼지와 땀으로 얼룩진 몸을 씻어내는 이 순간. 오늘 하루의 수고를 조금이나마 보상받는 기분이다. 안 봐도 뭐 집에 갈 때 안 봐도 좀 마음 편안하지. 오늘 일 많이 하셨죠, 엄청? 일 많이 했지.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치열했던 하루가 이렇게 지나간다. 경상남도 함안군. 공장 가득 쇳소리가 울려 퍼진다. 작업자 2명이 빨간 쇳덩이 하나를 가지고 몇 시간째 힘겨운 사투 중이다. 지금 뭐 하세요? 수제칼 만들고 있습니다. 손으로 때려서 작업을 합니다. 이곳에서는 100% 수작업으로 칼을 만든다. 고철처럼 보이는 이 쇳덩이들이 칼을 만드는 원재료다. 여기서 칼을 만드는 방식은 조금 독특하다. 강한 성질의 철과 무른 성질의 철 2가지를 붙여 하나의 칼을 만든다. 이를 가리켜 일명 접쇠 혹은 복합강 기법이라고 한다. 경고성을 더하는 강한 쇠와 유연성을 더하는 무른 쇠가 붙어서 최고 품질의 칼을 만드는 것이다. 빨갛게 달궈진 연철에 흰색 가루를 묻혀서 얇은 강철을 붙인다. 흰색 가루의 정체는 바로 붕사다. 성질이 다른 두 철을 잘 붙게 하고 산화되는 걸 막기 위해 붕사를 쓴다. 그 상태에서 10분 놔두면 쇠가 다 타버려요. 요 기점 못 맞추면 또 붙지를 않습니다. 시간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예, 그래서 그거 할 때는 뜨거워도 피하지를 못하고 항상 지켜봐야 되고요. 화로 앞을 떠나지 못하는 김정식 씨. 얼굴에는 이미 굵은 땀방울이 맺혔다. 지금 쇠와 새끼를 지금 타 들어가는 중입니다. 접쇠는 매우 고난도의 작업이다. 틈 사이에 미세한 기포가 생기거나 타이밍을 놓쳐 철이 너무 많이 녹아버리면 절대 붙지 않는다. 40년 경력의 김정식 씨도 2개를 작업하면 1개만 성공하는 정도다. 오늘은 다행히 실패 없이 한 번에 붙었다. 요 강제만 가지고 칼을 만들었을 때는 부러지거나 이제 이빨이 깨지거나 또 얇게 만드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같이 여철하고 붙여서 이제 두께 조절, 이제 깨지지 않고 탄력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과정입니다. 2가지 철이 완벽하게 붙고 난 뒤에는 기계로 두들겨 쇠를 늘린다.
칼 형태를 잡아가는 것이다. 때리면 때릴수록 쇳덩이가 엿가락처럼 길게 늘어난다. 한쪽 면에만 강철을 붙인 이 칼은 회칼로 사용될 예정이다. 회칼은 한쪽 방향으로만 썰기 때문에 강철이 한쪽 면에만 들어가는 것이다. 쉴 새 없이 계속되는 망치질. 수제칼을 만드는 작업은 곧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 제품에 따라 망치질 자체가 뭐 수천 번에 뭐 10,000번 이상 될 때도 있을 거고요. 이곳에 칼을 주문하는 고객은 대부분 전문 요리사들이다. 요리사에게 있어서 칼은 신체의 일부와 마찬가지. 작은 흠 하나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칼을 만드는 대장장이는 망치질 한 번에도 정성을 들인다. 대략 칼의 형태를 잡고 나면 연마 작업에 들어간다. 칼을 갈면서 날의 두께와 칼의 모양을 조절한다. 일차 연마는 약 1시간 이상 이어졌다. 하루 종일 숨 돌릴 틈 없이 일해도 칼 2자루 이상 만들기가 힘들다. 그만큼 오랜 시간 공을 들이는 것이다. 다시 화로가 뜨거운 불길을 내뿜는다. 칼의 온도가 높아지면 표면이 오돌토돌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 황토를 바른다. 칼이 어느 정도 달궈지면 찬물에 담가서 담금질을 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 칼이 한쪽 방향으로 휘어버렸다. 망치로 두드려서 칼의 모양을 다시 잡는 김정식 씨. 사실 열처리 과정에서 휘는 것은 복합광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휘어지긴 해도 부러지지는 않아서 다시 모양을 잡을 수 있다. 열처리와 망치질로 완성된 칼은 단단하면서도 잘 묻어지지 않는 칼이 된다. 마지막 이제 연마를 치고 이제 칼이 완전히 생성될 때까지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많은 수작업 시간과 수작업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수제 칼 작업의 가장 마지막 공정은 숫돌 연마다. 그야말로 100% 수작업인 것이다. 입자가 큰 것부터 시작해서 고운 숫돌로 바꿔가면서 인내와 끈기로 날을 세운다. 쉬지 않고 숨 한 번 안 돌리고 해야 그날 이제 한 2자루 정도 자루까지 완성할 수가 있고요. 늦게까지 작업을 해야 이제 그나마 결과물을 볼 수가 있죠. 아침 일찍부터 매달려 작업한 끝에 해가 넘어가기 전 회칼이 완성됐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에 더 가치 있는 칼. 2개의 쇠를 붙여서 만들었는데도 마치 원래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매끈하다. 좋아서 하는 일이기에 오랜 시간이 걸려도 결코 지루하지 않다. 다음 날 탄소가 연철, 탄소가 연철, 탄소가 또 연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갭이 많이 접어져서 이제 문양을 나타나게 하는 기법이 이제 현재어로 이제 다마스커스라고 그러고요. 샘물이 워낙 많이 튀기 때문에 위험하고 이제 힘들죠.
최근 나만의 칼을 갖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특수 칼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강한 철과 무른 철을 여러 개 겹쳐서 만드는 일명 다마스커스 칼이다. 원래 다마스커스는 중세 시대의 전투용 검을 만드는 데 쓰였던 강철을 이루는 말인데 지금은 철을 여러 개 붙여서 만드는 칼을 통칭해서 부른다. 다마스커스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강한 철과 연한 철을 여러 겹 겹쳐 붙여야 한다. 화로에 넣었다 빼기를 수십 번, 망치질은 수백 번도 넘게 계속된다. 다른 성질의 철은 서로 쉽게 붙으려 하지 않는다. 때문에 더 많이, 더 오래 땀을 쏟아내야 하는 작업이다. 사방으로 튀는 쇳물은 안 그래도 힘든 작업을 더 힘들게 한다. 뭐 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처음 불똥이 튀어갖고 이제 다 되게 되고요. 이 불똥이 튀어가지고 타가지고 이렇게 다 이제 손도 이렇게 이거는 지금 화상 입은 자리거든요. 다마스커스 칼의 성패 여부는 여러 겹의 철을 얼마나 잘 붙이느냐에 달렸다. 일단 잘 붙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수월하다. 기계로 쇳덩이를 두들겨 길게 늘려준 다음 가운데 홈을 내서 반으로 접는다. 열 겹을 처음에 만들었으면 한번 접으면은 이제 20겹이 되고요. 20겹 한번 더 접으면 40겹이 되고 40겹 또 접으면 80겹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층계가 생성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기를 몇 번 반복하면 처음에 10겹이었던 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쇳덩이를 많이 겹치면 겹칠수록 칼의 문양은 더 화려해진다. 시루떡을 쌓듯 강한 철과 무른 철이 겹겹이 쌓인 다마스커스 칼은 단단하고 탄력성이 뛰어나다는 것이 장점이다. 아직은 특유의 문양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연말을 하고 나면 서서히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연말을 하고 난 뒤 약품 처리를 하는데 무른 철 부분이 녹아 들어가면서 다마스커스 특유의 문양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칼도 단단해야 되고 문양도 잘 나와줘야 되고요. 신경이 좀 많이 써지는 작업이죠, 이 작업이. 이렇게 해서 문양이 이쁘게 잘 나왔을 때 이러면 말할 수 없죠. 이 칼을 완성하기까지 꼬박 3일이 걸렸다. 들인 시간과 정성만큼 더 큰 보람과 만족감을 주는 칼이 될 것이다. 지금 뭐 도량에 노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작업하는 것만 해도 행복하다 생각해야죠. 많은 양보다는
한 개를 만들어도 좀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고 싶고요.